자, 쇼핑몰 디자인 가이드북의 파트 2에 있는 지금 예제는 챕터 2에 있어요. 챕터 2 세션 1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사진 보정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자, 토마토 사진을 찍었긴 한데 지금 보시면 밭에서 그냥 찍어서 사진이 좀 어둡게 나왔죠? 그래서 밝기 보정을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이미지에 보시면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미지의 조정. 여기서 레벨을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벨 값이 나오고 여기에서 밝기를 적당하게 높이고 대비를 조절한 후에 어둡기 정도도 마음에 드는 정도로 조절하시면 돼요. 자, 여기 책에서는 16에 1.81, 229로 딱 맞췄긴 한데 그렇게 맞춰도 되지만 지금처럼 눈대중으로 조절하셔도 돼요. 마음에 들게 세팅이 됐다면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본하고 비교해 보면요. 원본이 이렇게 좀 어두웠다면 많이 밝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레벨 값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메뉴로 상품에 대한 밝기는 좀 높이고 주변 빛의 양을 유지를 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상품을 좀 더 화사하게 잘 보이게 만들어 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밝기 대비를 조절할 때 레벨즈를 많이 쓴다고 했죠? 그러면서 레벨즈를 조절하면서 커브즈를 활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에 보시면 조정에 곡선이라는 게 커브즈라는 기능인데요. 여기에서 레벨 값을 우리가 설정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곡선으로 밝기나 대비를 세부적으로 맞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밝기 대비를 원하시는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보면 레벨 값만 줬을 때랑 또 다르게 곡선 주는 게 조금 더 효과가 들어간 게 아마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곽선 보정인데요. 필터에 보시면 선명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고급 선명 효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고급 선명 효과에서 양이나 반전, 노이즈 감소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들어가는 게 다르니까 참고해 보시고 노이즈를 어느 정도 감소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다르죠. 네, 거의 차이는 없기는 해요. 여기서 양은 얘는 자, 적당하게 맞췄다 싶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급 선명 효과에서 어두운 영역에 대한 것과 밝은 영역에 대한 것도 설정할 수가 있긴 해요. 확인. 그러면 곡선만 줬을 때보다 고급 선명 효과를 줬을 때 약간 선명 효과가 더 살아나는데요.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정 전후 사진은 이렇게 히스토리에서 이전과 이후를 눌러보시면 보정 전과 보정 후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배경 레이어를 복사를 할게요. 끌어다가 여기 종이 접힌 모양에다가 올려놓으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책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를 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똑같아서 어느 방법으로 하시든 상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레이어를 추가한 것에서는 조금 흐리게 효과를 줄 건데요. 필터에 보시면 흐림 효과 중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설정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반경은 5픽셀 정도로 좀 많이 흐리게 이렇게 설정하고 OK를 누르면 주변의 그림들이 흐리게 이렇게 보이겠죠? 자, 가우시안 블러는요,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이미지를 뿌옇게 만들어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 그림을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설정해 보세요. 물론 이거 하실 때는 배경을 하나 복사하시고 하셔야 원본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주셔야 돼요. 자, 블러 효과를 주셨다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토마토 부분이 블러 효과를 줬더니 그림에서 빠져야 밑에 있는 그림이 보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토마토 부분을 마스크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잠깐만요. 여보세요?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여기 필터에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을 주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배경 복사는 지금 흐림 효과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밑에 있는 원본, 즉 배경은 흐림 효과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배경 복사라고 되어 있는, 즉 흐림 효과가 적용된 영역에서 퀵 마스크를 눌러놓고 브러쉬로 칠을 한 거예요.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할 거니까 여기서 조절해도 되지만 우리 단축키만은 오른쪽 대괄호가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작게 해서 요 쇠사슬 부분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겁니다. 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퀵 마스크를 풀면은 이 빨간색은 마스크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나머지 빨간색으로 색칠이 안 됐던 부분들이 선택 영역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배경 복사에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누르시면은 선택된 부분이 까맣게 선택된 부분이 그대로 있고, 지금 우리가 까맣게 아까 블록 색칠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마스크가 씌워져서 배경 부분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복사를 레이어 스타일을,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빠져서 이렇게 보이고요. 밑에 배경 그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합성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자, 모양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맞춰 볼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로 가시면 이미지의 크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높이를 1200으로 바꿔주면은, 너비를 1200으로 바꿔주면 여기 쇠사슬에 의해서 높이도 비슷한 사이즈로 조절이 돼요. 그러고 확인하면은 이미지가 작아지겠죠. 또다시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로 가서 이번에는 700.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라 라는 건데, 이미지를 한 번에 확 줄이게 되는 경우 크게 사실 상관은 없겠지만 이미지가 깨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줄일 때는 몇 단계 이렇게 거쳐가면서 줄여주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이고요. 실제로는 뭐 그렇게 하기 불편하니까 한 번에 쭉 줄이기도 합니다. 자, 요게 이미지 줄이기까지 잘 되셨는지 보고
잘 되셨으면 스텝 2에 로고 지우기 들어갈 거예요. 잘 되셨을까요? 네네. 어렵진 않았어요? 네. 네. 그럼 이제 로고 지우기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로고를 내가 제거를 하고 싶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돋보기 툴을 클릭하시면 내가 확대해서 보고 싶은 만큼 이미지를 확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놓고 툴바에서 힐링 브러쉬를 눌러서 패치 툴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영역을 잡아요. 그리고 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렇게 패치 툴로 들어가 있는 영역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잡티가 있을 때 패치 툴은 조금 영역이 넓은 잡티를 없앨 때 활용합니다. 그래서 없애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안에서 소스 상태로 끌어다가 깨끗한 질감에 놓으면은 그 위치가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한번 해보세요. 패션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인물의 얼굴이라든지 몸매 보정이 구매 전환율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되게 맞을 만큼 보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인물 보정하기를 한번 예제 가져와 보겠습니다. 파일에 열기 가서 다시 챕터 2로 가서 세션 3번 인물 보정하기를 열어와 보시면요. 이렇게 모델이 사진을 찍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머리가 잔머리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이번엔 정리해 보고 싶어요. 자,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100% 사이즈로 보일 테고 여기에서 간단한 방법으로는 여기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는 게 보이시죠? 이걸로 브러쉬의 사이즈를 작게 만든 후에 끌어주시면 그 부분이 비슷한 질감으로 입혀져서 정리가 됩니다. 물론 책에서는 다른 방법을 썼는데 그건 이따가 할게요. 네, 잔머리 정리하기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로 잔머리를 정리하려다 보면은 요 끝에를 정리할 때 좀 이쁘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오늘은 좀 이쁘게 잘 처리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 끝에를 내가 만약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브러쉬에서 Alt를 누르고 있으면 스포이드가 돼요. 클릭하면은 색깔을 가져올 수가 있고 브러쉬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색칠을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 근처 색감을 가져와서 칠하면 별로 차이가 나 보이지 않겠죠? 세부적으로는 아까 이용했던 그 도구를 활용하긴 합니다만 약간 수정해야 될 때 이럴 때 브러쉬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에서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색칠을 해버렸다 라고 했을 때요. 여기 지금 브러쉬 밑에 보시면 여기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라는 게 보이죠? 요걸 눌러서 문지르면은 그 문지르는 위치는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까지 한 번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잔머리들 정리하실 때 활용하기 좋은 게 스팟 복구 브러쉬. 이걸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따로 영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그 주변의 질감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고 머리가 또 끝에 여기 선 부분을 정리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럴 때 이용하는 건 브러쉬로 Alt 눌러서 주변을 찍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델 보면은 여기 머리 부분이 조금 비어져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채워서 메꾸고 싶을 때는 도장 툴로 메꿀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잔머리 없애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도장 툴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까 전에 봤던 패치나 아니면 스팟 복구 브러쉬는 그 주변의 질감으로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머리카락을 복사해서 입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사를 할 때 이용하는 건 여기 복제 도장 도구라고 이렇게 도장 모양의 도구가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시고 그냥 클릭하면 에러가 떠요. 복사할 영역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에러가 뜨죠. 그래서 내가 복제할 영역을 Alt를 누르시고 계시면 관형 모양이 뜨고 이때 클릭, 그 다음에 붙일 부분에서 끌어서 채워주시면은 내가 선택했었던 복사 영역이 여기 이렇게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더 풍성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이렇게 모델의 앞머리를 좀 채워보세요. 자, 여기 스팟 복구 브러쉬, 복구 브러쉬, 패치 도구 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일단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스팟 복구 브러쉬의 경우는 브러쉬 주변의 질감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점이라든지 이런 잡티가 있다랄 때 요걸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예제에서는 요 머리카락 잔머리 없앨 때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복구 브러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브러쉬를 그러니까 질감을 복사할 부분을 Alt를 누르고 찍고 끌어서 이렇게 채우는 그런 게 바로 여기 있는 두 번째 복구 브러쉬입니다. 그러니까는 도장 툴하고 좀 비슷하죠. 세 번째 패치 도구의 경우는 영역이 좀 넓을 때 이용을 하는데요. 잡티를 제거하기 원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요.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잡티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끌어서 잡티가 없는 부분으로 끌어다 놓으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입혀지죠. 그런 게 패치 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역이 좀 클 때는 패치 툴로 영역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피부 밝기 보정을 해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밝게 만드는 툴이 닷지 툴이라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대충 13번째 있네요. 14번째 있네요. 닷지 도구를 선택하신 후 동그란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가 보일 텐데요. 이제 브러쉬 사이즈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150픽셀 정도 좀 크게 설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노출값 있죠. 노출값은 너무 높게 하면은 효과는 금방금방 나타나겠지만 어색해지니까 요 값은 15 정도로 맞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로 세색을 해보면은 얼굴이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얼굴에 보면은 질감 효과가 좀 많이 나는데 만약에 물감 피부, 즉 부드러운 피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올가미 툴로 영역을 잡아서 페더라는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올가미 툴은 내가 원하는 영역을 끌어서 잡는 데 활용하는 툴이에요.
자, 영역을 이렇게 끌어서 잡아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패더라고 나오죠. 여기서 패더의 반경은 10 정도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지금 선택한 도형의 가장자리에 패더 효과가 적용이 돼서 약간 배경 가장자리가 흐리게 보이는 게 이제 패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한 영역에다가 필터의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이용해서 반경 값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설정해 주시면 예제에서는 2.1을 줬네요. 그러면 이 안쪽에는 약간 우리가 부드럽게 흐림 효과를 설정을 했고 이 선택 영역의 바깥쪽 테두리에서는 패더로 흐리게 효과를 넣기 때문에 선택을 해제해 봤을 때도 자연스러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 번씩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얼굴 축소하는 거 해볼게요. 이번에 얼굴을 축소할 건데요. 필터에 보시면 픽셀 유동화라는 효과가 있어요. 픽셀 유동화.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런 픽셀 유동화 화면이 떴죠. 여기서 지금 요게 이제 마스크 고정 도구라고 해서 내가 고치고 싶지 않은 부분에 색칠하는 건데요. 일단 제가 효과를 좀 먼저 가볍게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어서 예제할게요. 자, 일단 요 첫 번째 게 뒤틀기 도구라고 해요. 얘는 턱살을 이렇게 줄여줄 때 활용을 합니다. 근데 턱살만 줄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목덜인가요? 네, 스카프까지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는 마스크로 고정을 해서 내가 고치기 싫은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틀기 도구로 이렇게 끌어다가 안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턱선을 갸름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재구성 도구라고 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릴 때 재구성 도구를 이용을 합니다. 자, 요거는 매끄럽게 도구인데 별로 쓸 일은 없어서 이런 도구가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계 방향 돌리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는 압력과 속도에 따라서 회전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빨리 회전하려면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맞추시면 됩니다. 오목 도구는 오목하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이제 오목 도구예요. 그럼 볼록 도구는 반대로 튀어나오게 해주는 게 볼록 도구겠죠? 요거는 왼쪽 밀기라고 하는데 왼쪽에서 이렇게 밀어서 채우는 역할을 해요. 근데 사실은 크게 안 쓰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마스크 고정 도구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내가 수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고정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고정 도구를 푸는 게 마스크 고정 해제 도구라고 해요. 자, 요거 사람 모양은 뭐냐면 얼굴 도구인데요. 요건 이제 얼굴 윤곽이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얼굴 윤곽을 수정할 수 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이 CS6에서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윤곽을 이렇게 내가 직접 틀이 나오니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콧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콧대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조절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도 만들 수가 있고요. 참 재밌죠? 자, 요건 손도구. 만약에 내가 확대를 했을 때 손도구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메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잠깐 이 창은 닫고 다시 가져올게요. 자, 필터에서 픽셀 유동화. 자, 픽셀 유동화를 열어서 창을 띄웠고요. 여기에서 좀만 더 소개를 하자면 얼굴 인식 픽셀 유동화라는 게 하나 더 생겼어요. 물론 책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CC 버전 기준이고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책이 CC 버전이 아니라 책이 CS6 기준이고 지금 하고 있는 버전이 CC 버전으로 버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려울 건 없는 게요. 눈에 대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툴이 있어서 내가 눈을 좀 크게 하겠다 조절하는 게 있고요.
눈의 높이를 띄우는 것도 가능해요. 약간씩 수정되는 거 보이죠? 너비, 눈에 대한 기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이 뾰족하거나 아니면 약간 내려갔으면 한다. 눈꼬리를 조절할 수 있는 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눈과 눈 사이 거리도 이렇게 모아주거나 떨어뜨릴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코에 대한 높이, 코 너비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 입술도 미소를 짓게 할 것인지 윗입술의 크기라든지 아랫입술의 크기 이런 값들을 조절해서 이미지를 보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마의 모양이라든지 턱의 높이, 그쵸? 턱선, 얼굴 너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책대로 만약에 설정을 해본다면 얘를 얼굴을 좀 줄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즈 마스크 툴을 이용해서 이 얼굴 주변 부분이 선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색깔을 칠해 주시고요. 너무 색칠됐을 땐 지우개로 지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워드 워프 툴이 있었죠. 아까 선택할 때 뒤틀기 도구였는데, 요거의 브러쉬 사이즈를 일단 여기서는 200을 주래요. 꼭 200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고 머리를 줄일 거니까 요걸 이렇게 당겨서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줄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턱이나 코 사이즈를 조절할 때도 브러쉬를 적당하게 조절한 다음에 턱이나 코의 사이즈를 이렇게 수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눈을 길게 할 때도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시면 눈이 더 길어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만약에 내가 눈을 크게 확대하겠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마스크로 확대할 때 고쳐지지 않을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뒤틀기를 이용해서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눈의 크기가 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OK를 해볼게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적용된 거 보이죠? 선택 해제 상태랑 픽셀 유동화를 해서 적용한 상태를 보시면 예제가 좀 수정돼서 얼굴이 더 예뻐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픽셀 유동화로 모델의 이미지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자, 이번에 예제는요, 배경 지우기 열 거예요. 세션 4로 갈게요. 우리 이렇게 열기 뜨면은 챕터 2로 가면은 상위 페이지로 가죠. 이렇게 해서 세션 4번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 지우기 1이라고 되어 있는 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어주세요. 툴바에서는 빠른 선택 툴이라는 걸 골라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빠른 선택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시고 배경의 여기 핑크 안쪽 부분을 누르면서 이렇게 끌어보시면 요 배경 안쪽에 있는 부분이 쉽게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빠른 선택 도구의 경우는요, 이미지의 안쪽 부분을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색상에 따라서 영역을 쉽게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빠른 선택 툴에서 지금 끌었을 때 이렇게 분홍색 부분을 선택했는데 금장 부분이 빠졌잖아요. 그럼 선택 영역 더하기 상태로 이 금장 부분도 이렇게 끌어 선택하시면 이 핸드폰 케이스 영역이 선택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후에 이거를 위에 이미지의 상단 옵션에 보면 선택 및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가장자리에 흰색이 남거나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반경 값이라든지 전역 다듬기의 매끄럽게나 패더 값을 조절해서 이 가장자리를 조금 더 반듯하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반경은 예제에서는 4.4 정도를 줬네요. 그리고 매끄럽게 스무스는 22 정도로 설정을 했죠. 이거는 요 가장자리를 좀 더 여기 보기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나는 만약에 색깔을 뭐 검정 바탕으로 보겠다. 그럼 요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검정 바탕으로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자리가 제대로 따지는지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조절되어 보이는 게 확인되죠. 그래서 반경이나 매끄럽게 이런 값을 조절해서 가장자리를 좀 더 부드럽게 따오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책에선 그래서 반경은 지금 4.4 정도를 줬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 매끄럽게의 경우는 22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페더의 경우는 페더는 따로 설정 안 했네요. 0. 그 다음 이 대비가 컨트라스트죠. 71 정도로 이렇게 대비를 준 거예요. 그럼 요 가해가 대비가 심해지다 보니까 좀 더 또렷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은 선택 영역이 이렇게 잡혀 있을 거고, 이 영역을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자, 새로 창을 열어서 집어넣을 건데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하면은 새 창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폭은 가로가 600, 그 다음 높이 세로는 600으로 설정해 주시고 오케이 제작.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은 아까 전에 따온 레이어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실제 보면은 이 배경을 가려보면 이런 식으로 상품만 제대로 예쁘게 가져와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그림이 작아서 또는 너무 커서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94페이지에 보시면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를 누르시면 크기 조절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자리 선언 Shift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 정도로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적용이 돼서 확대한 이미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중에 이걸 저장할 때는요, 배경을 꺼놓고 저장을 하면은 PNG 파일로 저장하면 배경이 없는 상품만 있는 투명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게 이제 눕기가 되는 거고, 보통 이렇게 배경까지 넣은 사진이 이제 눕기 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쇼핑몰에서 많이 활용하실 부분에서요, 이렇게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많이 또 쓰기도 해요. 왜냐면은 AI에 이제 걸리는 게 이게 더 최적화가 되니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잘 안 되신 분 질문 받을게요. 그러고 나서는 펜 툴을 이용해서 배경 지우는 걸 할 건데 아마 요게 조금 어렵긴 할 거예요. 요거 창을 일단 닫기 전에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 보시면 저장이 있습니다. 보통 요런 경우 우리가 아까 저번에 저희 이름 폴더 만들었었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핸드폰 케이스니까 핸드폰 케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PSD로 하나 저장을 하고, 보통 포토샵에서는 2번 저장해요. PSD를 저장하고 그 다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런 다음 파일 형식을 예를 들어 JPG로 놓고 저장을 하면은 JPG로 저장이 돼요. 만약에 이 배경을 꺼놓을게요. 배경을 끈 채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핸드폰 케이스 1이라고 해서 JPG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JPG로 저장을 했어도 이렇게 흰색으로 배경이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죠. JPG는 배경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취소하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만약에 이거를 PNG로 저장한다 라고 한다면 배경이 없는 투명 이미지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PG랑 PNG 차이점 한 번 더 확인해 볼 겸 저장을 해봤고요. 저장된 예제로 보자면 열어보면은 얘는 열어보면은 하필 그림이 흰색이 바탕이라 안 보이네요. 어쨌든 배경이 투명하게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거고 얘는 배경이 흰색으로 이미지가 저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시켜드리랬더니 잠깐 그러면은 엑셀 창에다 잠깐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만든 핸드폰 케이스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배경이 없는 상태인 거 확인되시죠? 이게 이제 PNG 파일. 그러고 아까 삽입의 그림에서 요거를 띄워보면 얘는 배경이 흰색으로 남아있죠. 이게 JPG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엑셀은 제가 잠깐 요거 보여드리려고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 볼 거예요. 근데 95페이지 내용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펜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창은 닫으시고요. 요것도 그냥 닫을게요. 새 창을 하나 열어놓고 펜툴을 연습한 후에 그 다음 예제로 갈 거라서요. 새로 만들기 하시고 창 사이즈를 만들게요. 폭은 그냥 800에 높이를 60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니까 그냥 특별하게 사이즈에 대한 이유는 없다는 거. 자, 이렇게 새 창 하나를 열었습니다. 여기 어렵지 않았죠? 창 잠깐 열어주시고 지금 우리가 활용할 거는 여기 있는 펜 도구예요. 펜 도구를 골라주세요. 캡스락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요거보다는 펜촉이 보기 편하겠죠? 다시 한번 캡스락 누를게요. 이렇게 브러쉬 모양이 두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나오니까 당황하시지 마시고 연습하실 때 혹시 저렇게 바뀌면 캡스락 누르시면 됩니다. 자, 펜툴에서 보시면 위쪽에 옵션 바가 있어요. 이 위쪽에 이제 옵션 바를 보시면은 패스 또는 모양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모양의 경우는 도형 레이어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펜툴로 어떤 모양을 만들겠다 이럴 때 모양을 고르는 거고 패스라는 거는 선택 영역을 잡을 때 보통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항상 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어떤 영역이 반드시 딱 정해져 있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선택하는 게 이제 펜툴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모양으로 해놓으면 색깔이 채워지니까 보시기 불편할 거라 패스로 연습을 할게요. 패스 골라주시고 자, 여기 도화지의 한 부분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점 부분을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점이 하나 생겼죠. 이 정점을 앵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쯤에다가 만약에 클릭을 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앵커 포인트 정점이 생기면서 이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선이 생겨요. 이걸 세그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펜툴은 이렇게 클릭해서 펜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렵진 않죠? 처음점 끝점 맞다 할 때 동그라미가 뜨고 이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패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딜리트 눌러서 지울게요. 만약에 내가 선을 긋고 싶은데 아까처럼 그냥 그리지 말고 수직이나 수평으로 그리고 싶을 때는 일단 정점은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처음점 끝점 맞닿을 때 동그라미 뜨면 클릭. 자, 펜툴 아직까지 어렵진 않죠? 자, 이제 또 볼게요. 이번에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 영역을 그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정점 위치는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점 부분에서는 누르시면서 끄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어주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선이 생기죠. 이 선을 방향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방향선 끝에 있는 이 조절점을 방향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려진 방향선은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세그먼트에 대한 방향선이고요. 이 방향점을 조절하실 때는 Alt를 누르면서 방향점으로 가보면 이렇게 꺽쇠 표시가 나와요. 이때 이런 식으로 누르면서 끌어서 방향선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인데 여기서 클릭한다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방향선이 없어요. 따라서 제가 그냥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어서 부드럽게 나오게 할 거면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방향선을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방향선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는요, 요 방향선을 Alt를 누르면서 보시면 펜 쪽에 꺽쇠 표시가 있죠? 이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방향선이 잘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려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방향선도 없애고 싶다. 그러면 Alt 누르면서 찍으면 되죠. 시작점 끝점 맞닿으면 완성. 자, 이런 식으로 패스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으로는 되게 간단해 보이겠지만 처음엔 좀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점을 좀 조절하고 싶어 이런 경우는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흰색 화살표가 돼요. 이게 직접 선택 툴 상태인데 이럴 때 이렇게 움직여서 방향선이라든지 직접 선택 툴에 요 앵커 포인트를 위치를 바꿔 놓을 수도 있으시니까 이런 식으로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한 도형 하나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클릭하시고 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클릭하시고 요 끝에 꼭지 부분에서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끌어보시면 이렇게 둥글려져요. 반대편의 부분에 클릭하면 이렇게 둥글려졌죠? 여긴 방향선이 없으니까 그 다음 점은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둥글려집니다. 시작점 끝점 맞닿으면 이렇게, 그럼 원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도형 만드는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인터넷을 들어가셔서요. 이거 아까 열려 있었네. 닫을게요.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네이버에서 사과라고 쳐볼까요? 사과. 일단은 패스 연습을 하실 때는요, 너무 복잡한 어떤 모양을 따기보다 간단한 모양을 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과 이미지를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과들이 있는데 제일 좀 단순해 보이는 사과를 하나 골라오겠습니다. 뭐가 좀 단순해 보일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것도 좀 주변에 흐려서 딱 마음에 드는 사과가 없네. 네, 어쨌든 좀 단순하게 생긴 사과 한 개를 좀 골라주세요.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른 사과들도 되게 많긴 한데 마음에 드는 거 이걸로 할까요? 자, 여기 사과 그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미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을 열어서 새로 만들기, 복사한 사이즈대로 폭과 높이가 돼 있을 테니 그대로 제작을 해주세요.
그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일단 사과 그림이 가져와졌죠. 자, 이렇게 사과 그림부터 먼저 가져와 보세요. 자, 그럼 펜 툴을 일단 선택하시고 펜 툴에서 영역에 패스 영역인지, 그러니까 패스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그 다음 요 가장자리 아무 데서나 클릭 한번 할게요. 그러고 요 지금 사과의 어느 일정 부분에서 누르시면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이렇게 패스가 그려집니다. 패스를 그리실 때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정점을 찍으시면서 드래그 하실 때 사과의 그 진행 방향대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반대편에 이렇게 방향선이 생기면서 굴려질 거예요. 자, 이쯤에서도 누르시면서 이렇게, 여기서 누르면서 이렇게 사과 방향으로 끌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누르면서 이렇게 조절. 자, 여기서 방향선이 너무 나갔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Alt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방향선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누르시면서 끌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누르면서 끌어서 만들고, 여기도 조금 너무 남아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Alt 누르시면서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고 시작점 끝점 맞닿게 끌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사과 모양으로 딸 수가 있고, 모양이 마음에 들게 잘 따졌다면은 이때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아까 선택한 영역만큼이 패스로 딴 영역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돼요. 얘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만약에 파일을 새로 만들기, 사이즈 제가 그냥 800에 600 줘볼게요. 아니면 800에 800도 되고, 이메일 창에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과가 따지는 거예요.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해서 배치해서 마음에 들면 엔터, 그 다음 이동 툴로 이렇게 움직여서 배치해 놓으면 됩니다. 다른 사과도 마찬가지로 한번 따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사과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 포토샵에 와서 파일을 새로 만들기 하면은 일단 창이 만들어지고요. 제작.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이면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죠? 자, 여기서 이 사과를 따고 싶을 때 여기서 펜 툴을 고르고 사과의 가장자리, 이 테두리 부분에 클릭을 해요. 그리고 다음 정점 부분에서 누르면서 끄는 거예요. 사과 방향대로. 모양 보면서 이렇게 조절하시고, 방향선을 조절하실 때는 Alt 누르시면서 방향선에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누르시면서 이렇게 끌어서 조절. 여기가 좀 떴죠? 그러면 Alt 누르면서 방향선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누르면서 이렇게 끌고, 여기서 누르면서 이렇게 끌고, 여기 방향선 조절할 거면 Alt 누르시면서 이렇게 조절, 이렇게 조절, 여기서 누르시면서 조절. 여기 수정하실 때는 Alt 누르면서 이렇게 맞춰서 조절할 수가 있었죠? 자, 시작점 끝점 맞닿을 때 동그라미인데 누르시면서 조절. 자, 이렇게 해서 사과를 닦고 그 다음 컨트롤 엔터, 컨트롤 C, 아까 제목 없음에다가 와서 컨트롤 V로 붙이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 자, 이렇게 하시면 사과를 딸 수가 있어요. 사과 해보신 분은요, 뭐 바나나나 아니면은 뭐 좀 단순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처럼 이렇게 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다.
그럼 바나나를 치면 바나나 그림들이 뜰 테고,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따려면은 좀 그래도 좀 덜 헷갈리게 생긴 걸로 이미지 복사를 하고 포토샵에서 그냥 새로 만들기, 제작, 컨트롤 V. 자, 바나나도 요 가장자리 부분을 클릭해요. 그 다음에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따는데, 화면이 작아서 보기 힘들다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로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스페이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 여기서 누르면서 이렇게 끌면은 이렇게 굴려지죠. 자, 방향선을 조절하실 때는 Alt 누르시면서 조절하면 되고, 클릭, 여기서 누르시면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조절. 근데 만약에 여기 정점을 잘못 찍었을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선이나 아니면 이런 작업하실 때 조절하시고, 여기도 지금 Alt 누르면서 이렇게 조절할게요. 정점을 만약 끊어낼 때는 앵커 포인트에서 Alt 누르고 찍으면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이 모양을 한번 이런 식으로 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부분들 질문 주세요. 보통 이게 눕기 작업이고요. 보통 하나의 눕기를 따는데 단순한 눕기는 1,000원에서 조금 복잡한 눕기는 5,000원, 15,000원, 뭐 2만원 뭐 이런 식으로도 눕기 작업들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눕기가 원래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꽤 많고요. 혹시 눈이 좀 좋으신 분들은 뭐 크몽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등록해 놓고 아르바이트로 눕기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복사하시고 나서 여기다 붙여보면은 이렇게 오겠죠. 아이고, 지금 잘못 눌렀어요. 컨트롤 V.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배치해서 꾸며보세요.